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어릴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간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Every step I take, every move I make, every single day, every time I pray, I've been missing you, thinking of our day. 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안녕하세요. 하하호의 호준마 방송하러 왔습니다. 우리 아들, 딸, 오늘 월요일인데 지금 잘들 지내고 계시나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지금 1시 29분이에요. 지금 점심시간이 이제 막
지금 식사하는 우리 아들 딸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점심 식사 잘 다 끝낸 또 우리 아들 딸들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밖에 흰 눈이 펄펄 펑펑 내리고 있어요. 호만 어제 나이트 근무라서 아침에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잠깐 제가 굿즈를 구매한 게 있어서 그거 확인해서 디코에 사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 펑펑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흰 눈이 펑펑 내리는 걸 보니까 또 방송이 하고 싶어지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후 4시에 다시 출근을 해야 돼서 지금은 원래는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역시 좋아하는 거는 숨길 수가 없나 봐요. 네, 이렇게 또 방송하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네, 지금 중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해요. 눈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치겠다고 하네요. 내일도 아침 강추위는 이어진다고 해요. 자세한 날씨는 중부지방에 눈이 많이 쏟아지고 서울에 내리는 눈은 길게 이어지지 않겠고 또 지금 수도권 영서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제주 산지로는 오늘 밤까지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고 합니다. 충청과 경북 북부로도 눈발이 날리겠고요. 눈길 이동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 밖에 전국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다고 해요. 낮 동안 서울과 가평, 사도, 의성 6도 등 아침에 비해서 낮 기온이 크게는 10도 이상 또 오르겠다고 해요. 하루 사이에 이 기온 변화가 너무 심하게 크게 벌어지고 있네요. 이럴 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 강추위는 주 후반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데요. 금요일이 되어서야 날이 풀리겠고 주말에는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겠다고 합니다. 이제 봄이 오기 위해서 마지막 추위가 이렇게 막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모레 아침까지 서해안과 제주로는 눈이 이어지면서 1 내지 5cm 안팎의 적설을 기록하겠다고 하고요. 내리는 눈의 양이 적어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하네요.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화재도 주의해야 된다고 하네요. 지금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있나 봐요. 저희 창문이 약간 소리가 좀 나고 있어요. 이럴 때 기온차가 좀 심할 때 여러분들 좀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그리고 목도리 잘 착용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먹어주시고요. 감기 조심. 지금 기침만 해도 감기일지 코로나인지 막 걱정이 돼서 자가키트를 구매해서 검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선별진료소 달려가셔서 검사를 하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엄마는 지금 백신 예방접종을 하는 그날부터 갑자기 목이 이렇게 목감기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목이 잔기침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 항상 입에 사탕을 물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탔을 때 갑자기 기침을 하게 되면은 옆에 분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백신 예방접종하고 그런 줄 모르니까 그분들은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입에 자그마한 사탕을 홀스 이런 거 아니 목캔디 아니 이클레이스 같은 그런 캔디들을 지금 편의점에서 구매해서 하나씩 입에 물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지금 또 목소리가 자꾸 바스님 어서와 엄마 보러 왔구나. 어서와. 이 시간에 엄마가 방송을 하는 걸 처음이지. 엄마가 낮 시간에 처음이야. 어서와 반가워 우리 바스님. 우리 바스님 맨날 이렇게 빼꼼 하고 있네. 귀여워 우리 바스님. 그래서 역시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일지 아닐지 막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걱정되면 선별진료소 아니면 자가키트를 구매하셔서 한 5,000원에서 한 6, 7,000원 하는 것 같아요. 저 엄마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고 오늘도 PCR 검사 또 자체에서 또 하고 오고 매일매일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늘도 너무 급한 마음에 제가 막 방송을 저는 방송하기 전에 항상 노트에다가 어떤 걸 할 건지 이렇게 항상 적어 놓거든요. 오늘은 근데 지금 아직 그거 적지도 못하고 일단 방송부터 켜버렸네요. 일단은 제가 아침 좋은 글에서 마음 다지기라는 글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마음 다지기. 강해져라.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도록. 독해져라. 누구도 널 상처 따윈 줄 수 없도록. 냉정해져라. 아닌 건 후회 없이 자를 수 있도록. 힘을 키워라. 힘 자랑하는 사람과 맞설 수 있도록. 지혜로워져라. 누구나 널 상대할 수 없도록. 울지 마라. 누구나 쉽게 볼 수 없도록. 배워라. 누구든 널 무식하다 할 수 없도록. 마음을 넓혀라. 진심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하라.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피하지 마라. 또다시 찾아오게 되니까. 웃어라. 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현명해라. 모든 건 선택에 불과하니까. 비웃지 마라. 어느 날 같은 입장이 될 수 있으니. 겸손하라. 가진 자의 여유이니. 비교하지 마라. 그럼 넌 이미 지고 있는 것이니. 어울려라.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 베풀어라. 반드시 나중에 다 돌아올 수 있으니. 사랑을 배워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라. 후회하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 다지기라는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강해져라, 독해져라, 냉정해져라, 힘을 키워라, 지혜로워져라, 울지 마라, 배워라, 마음을 넓혀라. 이거 감사합니다. 네, 풍도님이 팔로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풍도님. 어서와, 이리 와. 엄마 옆에 와서 앉아. 앞으로 우리 자주 보자. 자주 놀러와.
우리 풍돈이 팔로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웃지 마라, 겸손하라, 비교하지 마라, 어울려라, 베풀어라, 사랑을 배워라, 사랑하라. 네, 이렇게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면서 꼭 우리가 한 번쯤은 뭔가 마음을 다짐을 하는 네, 그럴 때 꼭 필요한 그런 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뭔가를 할 때는 항상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강하게 독하게 마음 먹고 그리고 또 현명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또 배우고 내가 많은 걸 안다고 해서 또 너무 거만하게 하지 말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와 나를 자꾸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의 길,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도록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은 했지만 서로 도착하는 건 다르니까 나는 좀 더디게 천천히 가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조금은 걸어갈 수도 있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천천히 뒷짐짓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걸음걸이가 다 다르듯. 그리고 또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난 혼자 있는 게 편해. 난 혼자가 좋아. 호엄마도 혼자 너무 좋아하거든요. 혼자 잘 놀아요. 난 혼자 놀으라 그러면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혼자 놀 거 너무 많아. 할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심심해 죽겠어. 말 심심해. 놀자. 그래서 너 놀아. 나는 할 게 많아. 그러면 도대체 뭐 하고 노냐고. 나 할 거 너무 많아. 나 시간이 부족해. 뭘 해도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도대체 뭐 하고 노는지 궁금해해요. 네, 지금도 엄마가 퇴근을 하고 막 와서 도저야 엄마가 이제 지금 요양원에 계시니까 아빠가 또 혼자 계시니까 또 아빠가 조금 약간 좀 혼자 외로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빠도 좀 챙겨드리느라고 지금 부모님 댁에 왔다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방송을 또 눈이 또 펑펑 내리는 걸 보니까 또 방송을 막 키고 싶어서 지금 원래는 지금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 좋아하는 건 이렇게 숨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도 숨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숨길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건 다 숨길 수가 없어요. 본인은 감춘다고 감추지만 그게 알게 모르게 다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표시가 나요. 이렇게 엄마는 아직 좀 뭐랄까 나이가 어리진 않은데 하는 행동이 어린가 봐요. 이렇게 뭔가 감추질 못해. 막 좋은 거 있으면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막 숨기는 거 이런 거 막 또 싫고 막 그래서 감추질 못해서 좋으면 좋다. 나 싫으면 싫어. 예전에는 그런 말 전혀 못했어요. 20대, 10대, 20대는 정말 호엄마도 많이 뭐랄까 이렇게 생각이 많았고 좀 그랬었는데 인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른들 그러잖아요. 인생 뭐 있어 별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지금 현실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은 더 발전되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길이 있고 그렇게 자꾸 길들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될까? 이제 학교 졸업하고 어떤 선택 취업 이런 걸 또 해야 되지만 우리 산다는 게 꼭 돈을 벌고 직장을 갖고 이런 것만 우리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또 가끔은 여행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여러 가지 또 내 먼 미래를 한번 돌아보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만 하다가 말까? 내 인생은 이게 끝인가? 그리고 나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까? 막 이런 별별 고민?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정말 결혼이랑 연애는 뭐 담을 쌓고 살았거든요. 그런 거는 뭐 학교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 성인이 돼서도 저는 결혼이랑 연애랑은 전혀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인연이란 게 있어서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이 세상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런 얘기를 지금 뭐 해도 되려나? 너무너무 우울해서 내 존재가 자존감이 너무 낮았던 거죠. 내 존재가 너무 하찮아 보여서. 내가 굉장히 무수히 많은 저 사막에 있는 그 작은 모래알, 그 많은 그 모래 중에 그 모래알 하나, 그 하나리 바로 나 자신인 것 같아서 정말 정말 쓸모없는 난 정말 쓸모가 없을 것 같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아무것도. 그때 호엄마가 또 약간 우울증이 오니까 이렇게 뭔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모든 것도 다 없어지고 의욕상실인 거죠. 의욕상실. 친구들이 막 찾아와도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고 좀 많이 약간 우울한 시절? 그러면서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는 또 하고 싶고 좀 뭐랄까 막 혼란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어머, 눈 내리더니 바람이 많이 부나 봐요. 저기 베란다 문이 약간 흔들흔들 하는데 흔들흔들 이렇게 막 문이 바람이 부니까 살짝 소리가 나네요. 좀 그랬었던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었었죠. 그런데 그래서 정말 정말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 혼자 지인들에게 아는 친구들에게 뭐 친척 부모님들에게 그냥 좋게 인사하고 일단은 저는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엄마하고 많이 트러블이 있었어요. 좀 대화가 일단 엄마하고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죽을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호엄마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들, 딸. 근데 호엄마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나는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과연 나는 사회에 나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뭘 하고 살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이 그냥 죽어야겠다.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야겠다. 깨끗하게 뭐 힘들게 구차하게 살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호엄마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뭐냐면 편지지 하고 잠옷 한 벌 선물 받은 잠옷이 있었어요. 예쁜 잠옷. 그 뭐 원피스 이런 게 아닌 그냥 위아래 장이 편안한. 저는 주로 집에 있으면 잠옷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제일 내가 편안한 그 옷을 입고 죽고 싶어서 잠옷 한 벌하고 편지지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워크맨 그런 이렇게 마이마이라고 하죠. 건전지를 넣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그땐 전화로 이제 다 친구들한테 나 여행 갈 거니까 너희들 잘 살아라고 잘 지내라고 그러고 또 뭐 나 여행 갈 거라고 한 일주일 여행 갈 거라고 부모님이랑 친척들에게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날 거기 카페에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가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좀 듣고 마지막으로 가야지 그러고 그 카페에 갔었어요. 그 앞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음악을 듣고 이 버스를 타고 나는 이제 서울역으로 가서 뭐 목적지 상관없이 이왕이면 바다면 더 좋고 바다면 더 좋고 목적지 관계없이 그냥 시간 관계없이 그냥 가서 딱 있는 열차를 타고 나는 떠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 카페에서
지금 저희 신랑을 만났어요. 키 큰 사람이 성콤성콤 와갖고 제가 이제 알바하던 그 레스토랑 DJ로 알바를 잠깐 했었거든요. 학교에 방송반이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아는 선배랑 해서 이렇게 알바를 해달라서 알바를 했었는데 제가 하고 싶고 해서 좀 해봤었는데 그때 제가 면접을 보러 갔었던 거기 키 큰 이제 거기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랑 대화를 이제 반가워서 아는 얼굴이니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란 예감이란 게 있나 봐요. 느낌이란 게. 네. 그래서 자기에게 한 달만 저랑 시간을 달라고 딱 한 달만 만나달라고 더 이상 부탁 안 하겠다고. 그래서 딱 한 달만 만나주면 자기가 귀찮게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 한 달 동안 저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반지도 슬그머니 반지도 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안 받는다고 해도 그냥 한 달만이니까 껴달라고. 네. 그래서 한 달만 이제 연애를 한 거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길게 갔다면 저는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 달만, 내가 한 달 동안 이제 반지 받고, 뭐 이렇게 영화도 보러 다니고, 가까운데 이제 여행도 뭐 하루 코스로 가는 여행도 가면서 거기 친척분 이모님 그러니까 시 이모님이죠. 이모님한테 데려가서 뭐 큰 이모님, 둘째 이모님, 막내 이모님, 이모님들한테 다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되게 반갑게 막 맞이해 주시고 그러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신랑이 제 생명의 은인일 수도 있고, 네, 지금까지도 친구 같고,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고민, 어떤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친구나 다른 누구에게는 못할 이야기를 저희 신랑에게는 친구처럼 대화를 해요. 네. 그리고 서로 어떤 그런 신뢰감, 저를 굉장히 믿어주고 제 말이라면 다 이렇게 신뢰를 해주고 그런 믿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조용히 옆에서 챙겨줘요. 조용히. 요즘에 왜 여러분들 그 깻잎 깻잎 있죠? 연인들이 이제 그 여자친구의 여자친구 이렇게 같이 가서 식사를 할 때 깻잎을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그 여자친구한테 깻잎을 이렇게 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그리고 새우가 있으면 껍질을 까주느냐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신랑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일단은 뭐 깻잎도 있으면 저는 잡아주고 제 밥 위에는 올려주지만 저와 같이 간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는 올려주지 않는 그냥 예를 들어 밑에 거 이렇게 잡아주고 위에 거 떼라고 딱 할 정도 그만큼만 해주는 그리고 예를 들어 새우 같은 거 껍질을 깐다면 껍질을 까서 일단 저한테 제 접시에 많이 담아줄 거예요. 많이 담아주고 그리고 또 빈 접시에 있으면 거기다 좀 담아서 이제 쓱 밀어주고 저한테 주면서 저 친구도 먹으라 그러라고 아마 저한테 밀어주고 그런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제가 우선이고 제가 제일 먼저고 저를 제일 많이 아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거의 20년 넘게 살면서 저는 연애란 걸 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못했고 결혼이란 걸 제가 하게 될지 연애를 하게 될지 저는 그런 거 전혀 꿈도 없었고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네. 남들이 보면 뭐 어른들이 그러죠. 콩깍지가 씌었다. 저희는 아직까지 콩깍지가 안 벗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또
이렇게 믿어주고 서로 신뢰, 믿음, 물론 가까운 것도, 그리고 때로는 뭐 친구처럼, 전화 통화도 그러고, 대화도 그러고, 친구처럼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뭐 제가 누나가 됐다, 아니면 저희 신랑이 때로는 오빠가 되고, 뭐 이런 역할들도 서로 하고, 네. 뭐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아니면 뭐 꼭 부부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서 막 그 연애 감정이 이렇게 절절하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처음부터 막 저희 신랑이 뭐 막 이렇게 절절한 연애 감정이 있고 막 질투가 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절 챙겨주고 아껴주고 저한테 많이 이렇게 잘해주고 하니까 저 역시도 그냥 이렇게 따라가주면서 같이 챙겨주고 같이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 편인 사람, 나의 친구이자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이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오직 나만의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생기니까 너무 신나고 좋더라고요. 네, 지금도. 처음에는 성격이 잘 맞았다가 중간쯤 돼선 또 성격이 좀 너무 콩깍지에 조금 그때는 약간 벗겨졌나 봐. 그때는 좀 약간 아니 나랑 식성도 안 맞고 저는 채식 위주고 저희 신랑은 뭐 모든 걸 다 잘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둘이 있을 땐 반말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거나 서로 외부에 나가서는 서로 각자 다 존댓말을 써줘요. 저희 신랑도 항상 저한테 이렇게 존댓말 써주고 저도 신랑에게 존댓말 쓰고 그리고 단둘이 통화할 땐 또 막 친구처럼 반갑대 친구야 오늘 어땠어? 이러면서 또 반말로 또 장난도 치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에 어떤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도 있을 거고 아마 저희 신랑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며 아니면 저 역시 또 제가 이 사람이 날 뭘 보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한 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나에게 할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너무 고맙고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좋다는데 제 마음의 문을 제가 이제 열게 된 거죠. 제가 그러지 않았다며 저는 저희 신랑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한 달 하고 딱 이렇게 아마 이렇게 인연이 제가 끊었다면 이렇게 서로 신랑도 용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낸 거라고 했어요. 오히려 좀 키가 크고 좀 그래서 약간 체형이 모델 이런 데서 하는 체형이었던 사람이라서 오히려 뭐 키 크고 정말 이쁘고 날씬하다 그러죠. 그런 여성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대시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뭐 하여간에 이렇게 만나자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저희 신랑이 거부를 하고 오히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저는 우리 신랑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는 사람 정도 그런데 저희 신랑은 또 딱 제가 그냥 첫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아마 인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처음에 아니 좋다고 하는 다른 여자분들 이쁘신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사귀라고. 저는 전혀 연애할 마음이 없다. 계속 저는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정성스럽게 많이 노력을 해주고 제 마음을 많이 열어줘서 저 역시도 용기를 내게 된 거죠. 자, 지금 연애를 하고 싶은 여러분, 그러니까 썸을 타고 계신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조그만 용기 내보세요. 혹시 거절당할까봐 그런 게 싫어서 용기를 못 낸다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쵸? 자, 지금도 저는 저희 신랑에게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아마 그때 저를 그 카페에서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저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아마 일만 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죽지 않았다면. 네. 그러니까 제 인생이 어떤 길 어떻게 그 저만의 또 인생의 길이 제가 걸어가고 있을지 그거는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만큼 지나와 보니까 저에게도 그 중간중간에 힘든 일들은 참 많았거든요. 저희들 우리 신랑과 저 사이에도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족 간의 문제로 좀 힘든 것도 많았는데 힘든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이렇게 한 묶음이 되어 있는 느낌? 정말 의지가 되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엔 항상 지금 미안해요. 왜냐면 저는 정말 키가 작고 조그만하고 제 신랑은 키가 크고 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한 번씩 다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좀 그런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항상 저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혹시 더 이쁜 사람 만날 수 있고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항상 마음이 항상 저 밑바닥에 항상 요만큼 20% 30% 항상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 사람이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마음. 그런데 지금 이만큼 살아보니까 쓸데없는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마냥 그냥 행복하게 지낼 걸 설사 제가 나중에 배신을 그때 좀 당하게 되더라도 그 순간에는 그냥 즐겁게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 이게 좀 들더라고요. 지금 좀 많이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 저희 신랑은 몰라요. 제가 그런 항상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 지금도 뭐 눈 뜨면 저 뭐 물부터 갖다 저 그냥 눈 떠서 휴대폰 보고 있는데도 막 커피 타다 갖다 주시고 또 물도 막 갖다 주시고 뭐 과일 있으면 과일 깎아서 막 갖다가 포크로 해서 막 아니 무슨 제가 초딩 유치원생 애기도 아닌데 그렇게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이 외모를 떠나서 키가 크고 이런 외모를 떠나서 일단 저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주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제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 있어도 다 필요 없고 저에게만 항상 우선으로 잘해주니까 지금까지 저는 다른 거보다도 뭐 돈 많이 벌고 돈이 많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뭐 배경 환경 막 승진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그냥 뭐 경제적인 건 크게 구애받지 않은 정도면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과 지내는 게 저는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들 곁에 슬그머니 그 사랑이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기를 못 내서 주춤주춤 망설이다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용기 한번 내보세요. 이왕 차일 거 그래 용기 한번 내보고 차이는 게 낫죠. 해보지도 못하고 차이는 것보다. 그리고 뭐 차였을 때 에이 차였나 보다. 그리고 또 너무 거기에 또 에이 나의 인연이 아니었구나 생각하면서 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 넓은 세상에 정말 이렇게 신발도 다 이렇게 짝에 맞는 짝이 있다면 이 넓은 세상에 이 나의 짝 나와 연관돼 있는 나의 짝을 쉽게 그렇게 만나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쵸? 이 넓은 이 넓은 지구에 지구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연히 여행 갔다 만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절망적이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생각했었고 좀 그런 상황에서 또 만났었고
그래서 더더욱 제가 마음의 문을 열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네,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지금 마음에 담아둔 그분이 계시다면, 그녀가 있다면, 그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꼭 용기 내세요. 이 순간이 지나면 이 사랑도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내 가슴 속에 묻어두는 게 그냥 나만 사랑하고 내 가슴에만 묻어둘 거야. 그런데 한 번쯤은 그래도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서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네. 이 낮 시간에 방송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아까 또 팔로우해 주신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또 팔로우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누구냐고 하면은 그 주주냄님이라고 제가 좀 오래전에 팔로우를 했었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 저는 근데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이분 스테이 노래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께서 또 팔로우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주네님 어서와 이리 와 엄마 옆에 와서 앉아.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파라파라 감사해요 주주네님. 그리고 또 이분은 깜짝 놀랐는데 한국 분인지 아닌지 하프를 연주하시는 분인데요. 누비스 허피스트님이라고 하프 연주하시는 분이신데 저랑 전혀 제가 모르는 분인데 네네 이분께서 또 팔로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뉴비스 허피스트님 어서와 이리 와 엄마 옆에 와서 앉아.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읽는 대로 읽었는데 이분도 굉장히 하프 연주에 대해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갑자기 눈이 펑펑 내려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데 일단은 눈이 내리면 이따 오후 4시에 저 출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출근할 거 걱정하는 것보다 와, 눈 온다. 와, 세상에 하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아직은 좀 어린가? 일단은 그래서 막 신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왜 지금 캐나다라든가 외국에는 눈이 많이 오는 데는 정말 눈이 펑펑펑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엄마가 어릴 때 살았던 곳에도 강원도에 살았거든요. 외할머니 댁이 강원도라서 엄마 아빠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셔갖고 제가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강원도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알람이 울려서 잠깐만. 강원도 쪽에 부모님이 이제 서울에서 살았는데 저는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한 4살 5살 외할머니 댁에 살았거든요. 그때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지금 우리 왜 캐나다 아니면은 우리 동생 호주 아니고 어디지? 캐나다에 있었는데 거기는 눈이 그냥 너무 자고 나면은 30, 40cm씩 내리고 굉장히 춥고
그리고 트리도 우리는 뭐 플라스틱 이런 걸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지만 거긴 진짜 나무를 사서 나무를 갖고 와서 이렇게 사갖고 와서 트리를 장식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 추워서 눈 많이 오는 곳이라 저는 동생이 오라고 했을 때 잘 안 갔거든요. 근데 동생은 뭐 이렇게 바다도 좋아하지만 이런 뭐 눈 오는 곳 이런 것도 좋아해서 뭐 애기처럼 신나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많이 많이 왔는데 호마 어릴 때 아가 때도 눈이 많이 내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30cm, 40cm 자고 나면 뭐 4, 50cm씩 이렇게 내렸다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눈이 내린 적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눈이 내리니까 눈이 지금 펑펑 우리 한방눈 내리듯이 그렇게 일주일을 내려요. 잠깐 멈춘 듯 하다 또 계속 내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옛날이라니까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차가 이게 이런 막 승용차 이런 거가 그렇게 많이 없을 때라서 주로 사람들이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면 또 그리고 그때는 호마 어릴 때는 화장실이 저기 집 멀리 있었어요. 지금처럼 그 집 실내에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할머니 댁이 이제 강원도 시골 쪽이었으니까 멀리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계속 눈이 오니까 제가 어릴 때 들은 말로는 가래라고 해요. 그 지역 말로 강원도 말로 가래. 그게 뭐냐면 네모난 판으로 해서 이렇게 손잡이처럼 나무 막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큰 삽처럼 만들더라고요. 큰 삽. 그래서 그걸로 눈을 주르륵 밀어요. 주르륵 밀어서 옆으로 이렇게 떠서 올리고 또 주르륵 밀어서 떠서 올리고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그렇게 한 사람이 쭉 눈을 그렇게 떠서 이렇게 하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요즘처럼 플라스틱 빗자루가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쌀이 나무로 만든 그 쌀이 빗자루로 이렇게 눈을 쓰는 거죠. 딱 한두 사람만 딱 지나다닐 정도로 한 60cm, 한 100cm 정도? 그러니까 한자라 그러죠. 한 90cm. 그 정도로만 딱 눈을 쓸어요. 그러면은 거기 눈 쌓인 데는 계속 눈을 쓰니까 옆으로 이렇게 떠서 버리니까 옆에는 이제 쌓이죠. 그래서 엄마가 한 번은 이렇게 할머니 이게 마루 거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뭐 이모 삼촌이었는지 누군지 몰라도 어른이었는데 누군가가 화장실을 저기 가는데 멀리 보니까 하얀 눈에 사람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 머리만 보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었어요. 지금 뭐 요즘에는 뭐 염화칼슘 이런 걸 이렇게 막 뿌리고 하니까 그런 걸 볼 수도 없겠죠. 아무리 강원도라고 해도 산속이 아니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쌀이비라고 하는 게 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엄마 옛날 우리 드라마 보면은 왜 이 종아리 이렇게 해초리로 종아리 이렇게 때리잖아요. 이게 드라마에 보면은 종아리 걷고 그때 그게 쌀이 나무 그거래요. 해초리를 만드는. 그래서 쌀이 빗자루라고 해서 그 쌀이비가 굉장히 질긴가 봐요. 조그만 가느다란 나무인데 그걸로 이제 이렇게 엮어서 쌀이 나무를 엮어서 이제 빗자루로 만드는데 굉장히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 드라마 그런 데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집 가정에서도 각각 집에서도 옛날에 말을 안 들으면은 뭐 부직갱이라 그러죠. 이렇게 불 때는 그런 걸로 때리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어른들이 너 가서 쌀이나무 꺾고 와, 회초리 꺾고 와 이런데요. 회초리 꺾고 와. 그러면서 그 해초리를 꺾고 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린 어린 마음에는 이제 나 잘못해갖고 해초리 종아리 맞나 보다 막 겁나서 이제 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가서 그 쌀이나무를 이제 꺾어 오지만 사실 여기에는 또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화가 나면 이 손으로도 때릴 수 있고 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뭐 부직갱이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 잡고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교육적인 차원이 아닌 폭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자녀와 그리고 또 부모님이 서로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풀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마 이제 그 자녀에게 너 가서 회초리 꺾고 와. 몇 개 꺾고 와. 이제 그러면 이제 가서 꺾고 오는 동안에 본인은 우리 아들, 딸들은 또 자기 잘못한 거 엄마 아빠한테 빌어야지. 막 그럼 옆에 또 누군가 쫓아와. 뭐 형이든 언니든 누나든 친구든 야 그니까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막 그러고 옆에서 그래 무조건 빌면은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돌 맞아. 막 그러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들끼리 이제 이렇게 빌면은 용서해주고 또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이렇게 못 느끼고 막 그렇게 한다면 이제 회초리를 다스려서 회초리로 이제 때려가면서 네 잘못이 뭔지 이제 깨우치라고 아마 그런 뜻에서 옛날 어른들은 회초리를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 교육 차원에서. 근데 자주는 아니고 정말 뭐 1년에 어쩌다 한두 번씩 회초리를 드렸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회초리는 정말 큰 잘못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한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 또 그 드라마 역사 막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서도 매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 아니면 벌을 내리는 거죠. 뭐 이렇게 뭐 글을 쓰라 하든가 책을 읽으라 하든가 이렇게 벌을 주지만 또 아니면은 이제 좀 이렇게 신분이 낮은 저기 애들은 뭐 새꼴이라 그러든가 그 소먹이 그런 걸 가서 풀을 또 지게로 몇 번 이렇게 지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벌을 줬죠. 회초리를 많이 안 들었고. 그런데 호엄마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회초리는 오히려 그 어릴 때보다 아주 옛날보다 한 70년대 한 70년대 80년대에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핵가족이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어른 집안의 대가족이다 보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부모님의 뭐 큰엄마 큰아빠의 고모 삼촌 뭐 작은엄마 작은아빠 뭐 여러 친척들이 다 모여서 살다 보니 사촌들도 많았고 제일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야단을 치거나 그 밑에 큰엄마 큰아빠께서 이제 이렇게 야단을 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가족이 되면서 부모님과 딱 자녀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더구나 80년대쯤에는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또 이런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한 명밖에 없는 이 귀한 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잘 키울까 막 그런 마음에 어떻게 하면 잘못될까 봐 회초리를 들고 야단치고 그리고 공부 안 해도 야단치고 뭐 그리고 또 그 누군가가 할머니 할아버지 누군가가 대신 이렇게 야단을 쳐주고 벌을 주고 이렇게 좀 감싸주면서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다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핵가족이니까 직장생활 엄마 아빠가 일단 아이들 먹이고 키우고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다 시켜야 되고 모든 책임을 다 부모가 이 자녀와 둘 관계에서만 져야 되니까 아마 더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회초리를 드신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옛날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좀 저 호엄마도 좀 억울하게 좀 맞은 게 있어. 옆집 아이가 부모님이 잠깐 어디 큰 엄마 아빠네 가셨을 때 옆집에 있는 언니를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같이 자게 했거든요. 저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요즘에는 뭐 이제 그 가족들끼리 그 어떤 여행이라든가 이런 체험 학습으로 해서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엄마 어릴 때는 그게 결석 처리가 되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를 놔두고 옆집 고등학생 언니한테 맡기고 엄마 아빠는 이제 동생 데리고 큰 집에 갔다 왔는데 전 부산에 살았고 큰 집은 대구였거든요. 다녀오셨는데 제 저금통인데 제 저금통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몰래 이거를 꺼내서 쓴 줄 아신 거예요. 저는 아주 아기 때부터 어른들한테 인사해서 동전 뭐 이렇게 받으면 이게 무조건 저금통에 갖다 넣는 좀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꺼내 쓴 적이 없어요. 저금통은 절대 꺼내 쓰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거든 저는. 다 꽉 찼을 때 이제 같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뭐 은행에 갖다 넣는다던가 엄마 아빠가 대신 갖다 넣어주신다거나 그랬지.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거 꺼내 쓴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누가 꺼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엄마가 이제 제가 거짓말을 좀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니까 네가 이제 드디어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좀 컸다고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신 거야. 이제 얘가 벌써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막 걱정을 하셔서 저를 근데 그날 그 플라스틱 빗자루 엄마가 매를 잘 안 드시는데 그날은 진짜 막 종아리 10대를 때렸어요. 그래서 막 이 종아리가 포렇게 멍이 들었어. 거짓말해서 화가 났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은 제가 훔쳐간 게 아니라 옆집에 그 고등학생 언니가 훔쳐간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그 언니가 돈을 막 쓰고 다니는 거야. 옛날에는 이게 왜 가까이 사는 이웃집에 이렇게 그런 거 좀 알 수 있었나 봐요. 그 집에 언니네 누구 부모님이 너 돈 어디서 나서 그런 걸 막 사고 다니냐 뭐 쓰고 다니냐고 이제 막 그래 보니까 그냥 돈 생겼다 이러면 찰나에 저희 엄마가 이제 돈이 제 저금통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언니가 우리 집에서 제 저금통을 다 꺼내간 거죠. 저 잠자는 사이에 자고 있을 때. 한번 그래서 억울하게 엄마한테 막 진짜 엄마가 화가 되게 많이 나셔. 저 배 잘 안 맞는데 저희 엄마 배 안 드는데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저 지금까지도 그거 안 잊어먹어. 그래서 엄마가 미안해서 저 잠자는데 이렇게 다리에 정말 이렇게 포렇게 빗자루 그 자국이 쫙쫙 나서 그 멍이 포렇게 들면서 엄마가 이제 밤에 약을 발라주시더라고요 종아리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에이그 도망이라도 가지. 달리기 맨날 1등만 하면 뭐해. 도망도 안 가고 다 맞고 있다고. 또 엄마가 때리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요. 제 융통성이 좀 없었나 봐. 그러니까 제가 난 안 했으니까 억울해서 난 안 했다고 엄마한테 얘기해도 엄마가 이게 매를 드시니까 전 더 억울했던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이고 저 달리기 1등 했었거든요. 개주 선수였었는데 아이고 달리기만 잘하면 뭐해. 일단 도망을 갔었어야지. 엄마가 저 자는데 엄마가 약 발라주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엄마들 화나거나 매대실 때 도망가면 더 맞는 줄 알았거든요. 더 맞는 줄 알고 도망도 못 갔거든요. 네. 참 이렇게 또 이야기가 옆으로 샜네요. 네, 그래서 엄마 어릴 때도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초리는 그렇게 쌀이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빗자루를 만드는 쌀이나무인데 그걸로 해초리를 많이 썼었고요. 네. 아이고, 네, 그랬다고요. 어릴 때는 정말 눈이 엄청 많이 와도 이렇게 추운 줄 모르고 추운데도 나가 놀았어요. 요즘 같으면 절대 안 나가잖아요. 집에 놀거리가 있으니까 컴퓨터 하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엄마 어릴 때는 일단은 나가서 친구들하고 뭐 추워서 안 나오려는 친구 있으면 누구야 놀자 그래서 친구 1명 데리고 또 옆집으로 가서 누구야 놀자 그래서 또 친구 3명 만들고 또 옆집에 가서 누구야 놀자 해서 친구 이제 동네 친구들 어릴 때 다 해갖고 산 약간 비스듬한 그런 데 가서 막 그 눈 많이 와도 막 눈썰매 타고 내려오고 그렇게 놀다 보면 정말 하루가 금방 해가 져요. 그래서 집에 올 때쯤이면 바지에 고드름이 막 집에 오면 바지가 이렇게 막 노는 동안 몸에 열이 나니까 또 막 눈이 묻고 해갖고 바지에 주렁주렁 고드름 가느다란 고드름이 막 이렇게 생겨서 막 이모 할머니가 막 씻겨주시면서 따끈따끈한 물에 이제 막 씻겨주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바지 끝에 고드름 메고
고드름 매달려 있다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손이 장갑을 꼈는데도 엄마가 장갑 이런 걸 잘 뜨개질을 잘 하셔서 이렇게 해주셨거든. 예쁘게 이렇게 모자랑 목도리랑 장갑이랑 엄마가 항상 뜨개질을 해서 저 항상 입게 해주셨어요. 근데도 손이 꽁꽁 얼어갖고 나중에 따뜻한 물에 이게 다 씻고 이렇게 그 저녁 먹기 전에 따끈따끈한 방에 있으면 손등이 막 간질간질간질 동상은 아니지만 이제 손이 하도 꽁꽁 얼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막 간질간질간질하고 막 그렇게 놀았던 그 눈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눈 하면 또 삿포로 일본 삿포로 그 눈 축제도 좀 떠오르고요. 네, 그러네요. 아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눈 하면은 눈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나요? 눈 오면 아예 귀찮아, 길 미끄러워, 추워, 길 질퍽질퍽해서 싫어, 이런 추억만 갖고 있는 건 설마 아니겠죠, 여러분? 좋은 추억거리 눈 있을 때 아직 우리 아들 딸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행도 많이 못 가고 그러지만 그 나름대로 즐겨보세요. 엄마 같은 경우는 좀 바쁘고 그럴 때 새벽에 막 2시, 3시에 눈이 펑펑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잘 안다는 시간에 요즘에는 위험해. 그런데 이제 그 가까이 사시는 지인 한 분 깨워서 둘이 밤에 막 사진 찍으면서 저희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산책로 눈 많이 아니면 저기 옆에 그 사시는 몇 분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새벽 2시에 빨리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면서 커피 보온병에 타갖고 내 산책로 이렇게 걸으면서 마시기도 하고 가족들하고도 같이 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것도 추억이에요. 늘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그런 거라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그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추억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들도 뭐 일상생활에서 그냥 크게는 아니지만 조그만하게 그런 추억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추억 만들기 그 과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택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쌓아놓은 이런 추억거리들 이런 모든 것들 경험들 이런 게 결국엔 돌아보면 제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호흡막 후유증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백신 맞고 나면 꼭 발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혀나 목소리가 좀 발음이 좀 약간 더 이상해지기 시작해서 감각이 좀 무뎌진다고 해야 되나? 자, 이거 호엄마가 자주 읽는 글이거든요. 요 글 중에 좀 모아봤어요. 한번 요 글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거 좋아하지? 엄마는 그 법정 스님의 글을 참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엄마 20대 때 참 많이 읽어서 화가 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아무런 그런 어떤 의미가 없는 존재?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의욕도 상실하고 그랬을 때 제가 조금 갖고 다니면서 조그만 조그만 손 크기만한 작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갖고 다니면서 제가 좋아했던 글인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글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메일 같은데 블로그 같은 데 이렇게 올렸던 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좀 갖고 와봤습니다. 법정 스님의 좋은 글 모음이라고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산에는 꽃이 피네 라는 데에 있는 글이었고요.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들 삶에 물기를 보태주는 가락이다. 삼방한담에 있는 글이었습니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물소리, 바람소리 책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버리고 떠나기에 책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오두막 편지에 있는 글이었어요. 가슴은 존재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가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신비인 사람도, 다정한 눈빛도, 정겨운 음성도 가슴에서 싹이 튼다. 가슴은 이렇듯 생명의 중심이다. 이 글도 오두막 편지에 있는 글이었고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그건 버리고 떠나기 있는 내용이었고요.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으로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행복은 결코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 그건 홀로 사는 즐거움에 있는 글이었습니다. 마지막 호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무소유라는 책에 있는 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무소유에 있는 글이었어요. 글쎄요, 지금 호엄마가 좋아하는 이 글들을 우리 아들, 딸들은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호엄마가 좋아하는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남기신 좋은 글들이 있고요. 저도 호엄마가 많이 힘들 때 요 짧은 이 문구들이 또 그 순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 기분 이런 거에 따라 그 딱 내 마음이야, 내 느낌이야, 지금 내 뭔가 이 감정을 잘 짤막하게지만 잘 표현해 놓은 그런 문장들, 그런 거여서 호엄마가 아주 많이 좋아하고 자주 책도 지금도 갖고 다녀요. 지금도 갖고 다니면서 잠깐 읽을 수 있으면 읽으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문장들이 있는 데는 제가 이렇게 샤프 연필로 이렇게 줄을 그어 놓고 읽는 좀 습관이 있어요, 저는. 그래야 제가 책을 딱 펼쳤을 때 가끔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글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좀 저는 버릇이 그 대신 다른 사람 책, 대여한 책은 절대 아니고요. 제 책에만 그렇게 하고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도 뭔가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렇게 복잡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처럼 내가 왜 사는 거지? 난 뭐하고 살지? 뭐 이렇게 막막할 때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재능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건지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서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네. 호엄마의 재능을 최근에 알았어요. 호엄마 재능이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게 노래고 음악 듣는 거, 음악 이렇게 부르는 거, 뭐 이런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춤추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 옛날에 호엄마 어릴 때 처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댄스 팀들이 있지만 초창기 댄스 팀이 짝꿍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영일레븐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호엄마도 거기에
저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혹시 거기에 가서 연습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거예요. 연예인들 그런 거 하는 건 절대 할 게 아니다.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를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였더라고요. 제 재능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제 재능이 뭔가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제가 저의 재능은 이게 고객 상담, 고객 상담, 고객 응대하는 거. 누군가를 응대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분에게 이 어떤 제품에 대한 거라든가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한 거를 제가 잘 설명을 드린대요. 제가 설명하면은 고객님들이 별 불만 없이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이렇게 뭐 화가 나셨던 분들도 잘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 뭐 이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주로 고객님을 많이 상대를 했었죠. 뭐 컴플레인 많이 일으키는 분들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저의 재능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보통 또 서비스 교육 받을 때 뭐 1분 스피치, 뭐 3분 스피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정말 앞에 나가서 뭔가 하는 걸 싫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딱 그런 걸 하라고 하니까, 또, 뭐 해본 적도 없으면서, 나름대로 앞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더니, 앞에 있는 분들이 다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저는 어디 점에서 왔고, 뭐, 이렇게 언제 근무를 입사를 했었고, 저는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막 통이 다 똑 비슷하게 가길래 저래서는 안 돼. 아니 안 돼가 아니라 소개를 좀 다르게 좀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딱 앞에 나가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점에서 호호 준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딸랑딸랑 하면서 양손을 제가 이렇게 저는 처음처럼을 회식 장소에 가면 처음처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술을 많이 먹는 건 아니고요. 저는 처음처럼을 즐겨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입사를 한 지 얼마가 됐고 어느 기간이 됐는데 저는 항상 이 처음처럼을 좋아하듯 고객님을 만나거나 이렇게 업무를 볼 때도 항상 처음 입사했던 그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항상 즐겁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막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우선 나 앞에 나와서 재롱 그런 걸 하는 건가?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다음번 서비스 교육 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냥 다른 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서 온 누구고요. 저 나이는 몇 살이고요. 어디에 살고요. 제가 입사한 지는 언제 입사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들 다들 하시니까 저는 좀 다르게 하려고. 이제 그리고 제 나이를 얘기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 기수에 만나서 이 교육받으러 갔더니 그분들이 저를 그때 그 처음처럼 그분이시죠? 그러면서 기억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처음처럼이 그 사람이 됐어요. 술은 잘 많이 못 마시지만 네, 그런 사람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저보고 에너지가 넘친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서비스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서비스 교육을 하거나 직원들에게도 할 때도 뭔가 막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교육 시킬 때도 제가 이렇게 업무라든가 이런 거 알려주면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쏙쏙 머리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게 나의 재능이었어?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과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는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호흡마처럼 이렇게 늦게 발견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걸 하면서 좋아하는 거는 또 이렇게 호흡마처럼 이렇게 취미로 그러니까 현생을 살면서
또 이 한 다른 내 또 좋아하는 삶의 한 부분을 만들어 보는 거죠. 지금 호흡마 나이이고 호흡마 나이대인 사람들이 조금 지금 호흡마가 여기 이렇게 방사가 있는 거 얘기 들으면 너 왜 그러니 막 아마 놀릴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애들 노는 데 가서 뭐 하고 있니 막 그러면서 그런데 저 너무 신나고 재밌거든요. 네, 뭐 제가 많이 잘하거나 뭐 이렇게 방송을 많이 같이 막 진짜 우리 아들 딸들 정말 방송 열심히 하는 분 있잖아요. 막 8시간 6시간 막 몇 시간씩 24시간씩 너무너무 잘들 하고 뭐 이게 부러워야 되는데 부러운 거보다 그 왜 내가 흐뭇할까 마음이 왠지 막 응원해주고 싶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막 화이팅 화이팅 막 속으로 그러고 그래서 막 가서 인사하고 득방하고 그리고 보면 또 다른 분 또 방송 또 계시면 가서 또 막 인사하고 좀 바빠 인사만 하고 다니느라고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본진을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방송하는 분도 좀 인사하고 저분도 좀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 짧은 다리로 뛰어다니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이렇게 또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해서 직장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또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방송하는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낮 시간에 방송을 하는 경우도 또 생기네요. 네, 이렇게. 아유 재밌어라. 우리 바스님이 근데 이 시간에 있어요? 바스님 보통 새벽 시간에 방송하시지 않으시나? 어떻게 이 시간에 또 계셨어? 반가워요. 일단은 네, 엄마 지금 이제 슬슬 조금 이제 방송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잠을 1시간이라도 자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어설퍼지려나? 아이고. 오늘은 또 방송하시네 또 우리 분에게 이제 쇼파 이프 쪼꼬미 너무너무 귀여운 굿즈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막 퇴근해 왔는데 탁 현관 앞에 탁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 기쁜지. 제가 초등학생 어린 아이가 된 그런 기분. 그래서 뭐 사진 찍어서 디커에 또 올리고 막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호엄마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나이 먹어서 도대체 엄마가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돼갖고 우리 애들끼리 있는 이런 데 와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도 나이나 어떤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 먹는 게 즐거우면은 먹는 거 뭐 운동하는 게 좋으면 운동하는 거 엄마처럼 음악 듣고 이렇게 트위치 방송하는 거 좋아하면 여러분도 하세요. 뭐든지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서 계시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방법도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도 찾게 되고 그러거든요. 지금 있는 내 이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숨막히고 도망치고 싶고 네. 여러분들이 도망치고 싶다면 지금 멈춰 있지 말고 조금 더 뭔가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조금은 성장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하든 기술을 배우든 뭐 커피 내리는 걸 배우시든 본인에게 맞는 또 좋아하는 뭔가 있다. 그거라도 일단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뭔가 해보세요. 될지 안 될지는 100%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도전해 본다면 뭐 최소 70%는 아무래도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80%?
엄마도 주위에서 다 만류하고 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일, 그런데 그래도 도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현생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겠다. 왜 그런 선택을 했냐 하지만 저는 나중에 제가 나중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내 삶에 나중에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지금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먼 미래에 내가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라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난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난 잘해왔어. 그렇게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힘들지만 저는 열심히 또 이렇게 퇴근해 와서 방송하고 또 좀 있으면 또 출근하러 출근 준비하러 가야 돼요. 네.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월요일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행복하세요. 우리 아들, 딸들. 날씨 추워지니까 또 우리 군대 간 우리 또. 아이고,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도 걱정이네요. 투수분들도 그러고. 일단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아들, 딸들 추운 날씨 정말 고생 많아요. 정말이야. 정말 진심으로 정말 고마워. 왜냐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 시간들이 20개월인가 18개월인가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써야 할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가서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또 호흡마부터 안심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도 러시아 쪽 또 전쟁 막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좀 그래요, 마음이.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국군 우리 아들들 딸들이 잘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들 많아요. 그래요, 정말 고마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고마워. 그리고 또 이 시간에도 엄마처럼 이렇게 방송하거나 또 이렇게 특수활동하고 있는 또 우리 아들, 딸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요. 엄마는 이제 지금 가면은 가서 출근 준비하고 뭐 그리고 또 출근하면은 내일 아침 퇴근을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모바일로 특수활동밖에 할 수가 없어.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득방을 하다가 어쩌다가 채팅 치지. 이렇게 병실도 이렇게 한번 돌아서 이렇게 해진해야 할 때는 또 한번 이렇게 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중이 또 잘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또 내가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참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거, 그걸 내가 지금 배운다라는 생각을 저는 주로 하거든요. 굉장히 힘들 때. 지금 이거는 나한테 좀 벅차고 힘들지만 내가 이걸 계속 할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는 요것 저것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난 지금 요것 저것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지시, 나만의 노하우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또 일하기가 좀 수월해지기도 하고요. 업무 파악하는 것도 좀 쉬워지고 주로 메모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항상 메모를 처음에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스케줄을 짜고 좀 그러죠. 우리 아들 딸들 오늘 하루 해놨어요. 좀 전만 해도 눈이 펑펑 내렸는데 이제 해가 났네. 이제 눈 그쳤나 봐요. 바람은 좀 부는 것 같은데.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엄마도 감기 조심할게요. 여러분들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좀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다? 빨리 자가키트나 그 코로나 검사하시고 그리고 감기약도 빨리 드시고 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아들, 딸들, 네, 호엄마 방송 다시 보기로 봐주시는 모든 분들, 또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 웃어야지. 호엄마 오늘 가서, 보면 개구리 뒷다리 하고 웃을 거예요. 많이 많이. 여러분들도 개구리 뒷다리. 많이 많이 웃으세요. 그게 뭐예요?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리듬을 타서 개구리 뒷다리 하고 리를 좀 길게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달라진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하시고 하자 화이팅! 잠깐 음악이 어딨어? 내가 미워서 불빛 없는 거리를 걸으며 헤매이는 너에게 꽃 한 송이 주고 싶어 들려 개바라기를 새들은 왜 날아가나 바람은 왜 불어오나 내 가슴 모두 태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오직 사랑뿐 새들은 왜 날아가나 바람은 왜 불어오나 내 가슴 모두 태워 줄 수 있는 건 오직